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오늘은 차명 주식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 국세청의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국세청에서 차명 주식에 대한 통합 분석 시스템을 발표하고 공개하면서 그 명의신탁을 근절하기도 하고 또 중소기업들의 어떤 업무 편의를 위해서 간편하게 실명 전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그 근본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건지 같이 보시면 일단은 뭐 주식을 분산하면서 과점주주를 회피하고 그러면서 간주취득세라든지 이차납세 의무를 회피한다든지 또 고액의 탈세 등 조세 피목적 예를 들어서 임직원 등 차명의 명의를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한다든지 또 상속재산에서 누락시킨다든지 또 상장 주식 지분을 분산해서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 요건을 회피한다든지 또 주식 분산 통해서 배당 소득이 분산되니까 그러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시에 세율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진세율을 좀 낮춘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과점주주의 이차납세 의무 회피 또 뭐 차명 주식을 이용해서 뭐 주가 조작까지 하는 사례 뭐 뒤에서 그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렇게 편법 증여, 주가 조작 이런 데에 차명 주식을 활용한다. 물론 이제 조세 회피 목적이 제일 크고요. 이렇게 국세청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하여튼 그 고도의 어떤 전산 기술을 활용해서 통합 분석 시스템을 준비를 했고 또 그걸 통해서 근절을 시키겠다. 이런 게 국세청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네, 몇 가지 그 추징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가히 그 짐작도 되고 또 국세청의 취지를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 그룹 A 회장이 상장 주식을 45명의 임직원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0억을 추징했다는 거고요. 또 뭐 대기업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 55명의 명의를 빌려서 계열사 주식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아들에게 양도해서 주식을 실제로적으로 증여를 한 건데 이렇게 가정에서 양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를 1,300억을 추징을 했고요. 이게 1,300억을 추징할 정도면 이 주식이 얼마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을 해서 거액의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190억 추징한 사례. 뭐 이런 사례들 이거 외에 지금 몇 가지만 지금 추렸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을 보면 국세청에서 왜 이렇게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근절하려고 하는지 가히 짐작도 됩니다. 봤지만 실질적으로 차명 주식, 즉 명의신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주주나 우리 대표님들의 입장을 보면 사실 더 큰 문제가 많습니다.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변심을 한다든지, 뭐 본인 거라고 우긴다든지, 또 수탁자가 갑자기 사망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주식이 상속이 되면 그 자식들하고 또 싸워야 되는데, 그럼 회수가 더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여튼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또 만약에 이제 그 수탁자가 가지고 있다가 신용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 주식이 만약에 압류된다든지 이러면 이거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거 그 세금을 내야지 풀릴 텐데 이렇게 만약에 주식의 회수가 어려워진다면 경영권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또 이 가업상속공제라든지 주식의 증여특례라든지 이게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가압승계를 위해서 이렇게 그 특례를 적용해주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주식을 50% 이상 10년 이상 보유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업승계할 때 특례 활용이 불가하다. 그러면 이 특례를 받아야지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데 이 특례 적용이 안 되면 이 일반 상속세, 일반 증여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엄청나죠. 기타 이제 예를 들어서 명의 대여자나 명의 신탁자의 경우에 뭐 증여세 과세라든지 또 만약에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뭐 부동산의 압류 문제, 그러면서 또 공매를 당한다든지 그래서 또 뭐 최악의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명의신탁자 같은 경우도 연대납세 의무가 있고요. 또 그 탈루 세금에 대한 추징, 조세벌 처벌, 그리고 또 환원 시에 뭐 만약에 이제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소송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결국은 이 막대한 세금의 문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어떤 위협, 또 경영권에 대한 위협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 그러면 서둘러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명주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는 2014년 6월 23일 이후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런 어떤 취지를 보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서 발기인이 3명 이상, 96년 9월 30일 이전이면 발기인이 그때는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그 설립을 해도 되는데 이런 상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기인을 3명이나 7명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들한테 주식을 나눠주고 부득이하게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명의신탁한 사례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때 어떤 법 규정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실제 소유자가 이제 환원하는 경우에 사실 이제 시간도 벌써 20년 전 이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런 또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환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세무조사는 종전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증빙서류 제출하고 내부 정보 활용해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서 확인해주면 어떤 그 입증 부담을 덜고, 하여튼 그 과거에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몇 가지 요건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실명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요건을 같이 보면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환원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명의자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명의로 환원하고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법인이, 왜냐하면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 발기인이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요건이 만약에 2001년 7월 24일 이후라면 발기인 요건이 1명 그런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고요. 또 이 조특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또 신탁자나 수탁자가 모두 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으로서 등재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뭐 그런 같은 취지인 거죠. 법인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당연히 뭐 이제 그런 경우겠죠. 실제 소유자 환원하고 같이 발기인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회사 법인이 현재 실명 전환의 현재의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신청 자격이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안내하고 있는 업무 처리 흐름도입니다. 먼저 이제 사전 심사를 해서 본인이 이제 명의신탁 주식을 이제 실제로 환원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자 요건이나 확인 절차 등을 좀 상담을 좀 받으시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받으신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주식 확인 신청을 하고요. 여기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로 명의개서 후에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시고 그리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는 거고요. 이제 첨부 서류에 보면 요건을 아까 말씀드렸고, 첨부 서류에 보면은 이제 신청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발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이 명의개서 확인서와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그러니까 그 조특법상에 적용이 되는지, 또 기타 실제 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예를 들어서 뭐 주금 주식 대금을 납입한 그 어떤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겠죠. 그리고 증빙이 없다, 오래돼서 그런 경우에는 뭐 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대신해서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 확인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검토표 작성하고 실제 소유자 판정해서 서류만으로 실질적으로 인정이 될지 불인정이 될지 만약에 되면 통보를 할 거고요. 만약에 실제 소유자 여부가 좀 불분명하다든지 또는 실명으로 전환하는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인정이든 불인정이든 아니면 추가 확인 처리를 받게 된다면 추가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아마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소유자 여부를 결정해서 인정을 해줄 건지 아니면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단 검토 내용이 불분명하다 이러면은 아마 불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신청 처리 결과가 이제 신청자에게 통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계별 절차 흐름도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전 상담을 통해서 그 해당 여부 또 방법 절차 이런 것들 서류 이런 것들을 좀 안내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이런 그 필수 서류와 이미 제출 서류, 필수 서류는 조특법상의 중소기업이 해당되는지의 기준 검토표, 또 명의개설을 하고 신청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확인서, 그리고 명의신탁자의 인적사항, 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에 등한 확인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금 납입, 그 다음에 배당금을 혹시 수령했으면 수령 계좌, 그 다음에 신탁 약정서, 설립 당시의 정관,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등 실질적으로 그 사실관계 확인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서류들을 같이 제출하시면 되고요.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중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실명 전환 가액이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좀 불분명하면 실명 전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신청을 통해서 인정이 되든 불인정이 되든 아마 과세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차피 이 실명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안 낼 생각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좀 공인된 방법을 통해서 국세청이 공개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좀 실명 전환하고 혹시 거기에 납세할 의무가 있었다면 납세를 하고자 하는 게 이 취지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든 불인정이 되든 세금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뭐 명의신탁 그 당시에 따른 그 증여세, 그 다음에 혹시 배당이 있었다면 그 배당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등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불인정된다 하더라도 불인정됐다는 얘기는 거래의 실체는 차명의 실체는 일단은 공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상거래였다면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같은 게 부과가 될 거고요. 만약에 무상이었다 그러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 실질에 따라서 만약에 차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환원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거래 내역 자체에 대한
세금은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차명주식 회수 방법 중에 하나인 국세청의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안내해 드렸고요. 기타 그 법인의 대표님이나 법인의 어떤 현재 상황에 따라서 그 맞춤형으로 회수 방법이나 전략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임스 컨설팅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